2006년도에 처음 피해자 모임에 갔을 때다. 피해자 모임에 가해자가 섞여 있었다. 피해자 모임에 가해자가 섞여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직관이 뛰어난 여자 피해자가 있었다. 직선적이고 주장을 명확히 밝히는 성격이 강한 분이었는데 특정인을 지목하며 피해자가 아니라고 했다. 즉 위장 피해자라는 거다. 특정인은 모임에서 부드러운 이미지의 B였다. 사실 나는 B가 가해자가 아니길 바랬지만 몇 번 만나면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직관력이 뛰어난 피해자는 B를 가해자라고 지목하였는데 피해자들은 오히려 B를 두둔하였다. 직관력이 뛰어난 피해자는 결국 모임에서 이탈하였고 그 후 나도 B를 가해자라고 지목하였다가 오히려 나는 위장 피해자라는 오명을 받았다. 직관력이 뛰어난 피해자가 이렇게 말했다. 왜 위장 피해자가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건지 알아? 내가 노동운동을 해봐서 알아. 자꾸 우리의 비밀회의가 외부로 유출되는 거야. 그래서 구속되지 않은 셋이 남았는데 셋만 아는 비밀마저 유출되었어. 그리고 셋이 만나기로 한 날 그중 한 명이 나오지 않았던 거야.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 마지막까지 믿었던 사람이 프락치였어. 프락치가 섞이면 모임은 와해돼. 그 모임이 성공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피해자도 아닌 사람이 피해자인 척하고 나오는 건 왜 그럴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목적이 뭘까? 프락치 노릇하려는 거 아니야? 2006년 나는 내가 전파무기 피해자임을 인지하고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희망을 느꼈다. 피해자와 연대하면 나 홀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나 홀로 내 삶을 버티는 게 아니기에 곧 밝혀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모임에 몇 번 나갔다. 그런데 모임에 섞인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고 피해자를 내쫓는 거다. 그때 피해자 모임에 오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위주였고 사고가 편향적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만난 피해자들은 대체로 여자가 좀 더 직관력이 뛰어났고 위장 피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을 비교적 명확히 했으며 남자 피해자들은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았다. 사회와 고립되어도 여자보다 남자가 더 사회성이 떨어진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이었다. 피해자들은 오히려 나를 위장 피해자로 판단했고 나는 그 모임에서 이탈되었다. 그 후 블로그에 내 피해 사례를 그렇게 죽어라고 잔뜩 올려도 그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2015년에 패러데이 케이지를 만들 수 있는 피해자 P가 있어 나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다. P가 패러데이 케이지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자 집에 있는 밥을 달라고 하는 거다. 사실 나는 혼자 살면서부터 살림을 하지 않아 냉장고에 음식이 없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음식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자꾸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P는 내가 가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주문하면 누군가와 짜고 약물이라도 탈까 우려하는 것 같았다. 할 수 없이 정말 계란 후라이와 고추장과 밥을 저녁으로 주며 정말 미안했다. 식사 중 P는 지향성 스피커로 가해자들이 보내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꼼짝않고 뭔가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 나를 가짜 피해자라고 보는 것 같았다. 피해자에게 전파무기 가해자가 보내는 소리는 뻔하지 않은가? 피해자 모임에도 위장 피해자를 보내어 모임을 와해시키려고 드는데 피해자에게 무슨 바른말 고운말을 한다고 그 말에 귀 기울이며 나를 가해자라고 여겨 덜덜 떨며 밥을 먹다니. P가 식사 도중 자꾸 이상하게 뭔가에 귀 기울이는 듯한 행동을 해서 그 흐름을 끊으려고 내가 자꾸 말을 걸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P는 식사가 끝난 후 가짜라고 의심 섞인 눈으로 나를 보더니 돌아갔다. 패러데이 케이지를 만든 후였나 그 이전이었나 P와 함께 누군가의 집으로 간 적도 있다. 누군가를 아리라고 한다면 아리 집에 갔을 때 사람이 집 안에 많았고 우린 작은 방에 잠시 있었는데 작은 거실에 우글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아린지 누구인지가 뒷짐을 지고 창문을 뚫어져라 보며 뭔가 마음속으로 대화를 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는 장면을 보았다. 그때 아리 가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나는 가해자가 주도적으로 뒷짐지는 행동을 하는 범죄를 당하던 중이었다. 조금 후 알과 P 나는 식당으로 갔다. 알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였고
물잔을 들고 셋이 건배를 했다. 건배를 하려고 잔을 내밀었을 때 피해 생각인 듯 하기도 하다. 넌 가짜야 하는 말이 울리듯이 들렸다. 그 말은 정말 모욕적이고 굴욕적이었고 충격적이었다. 얼마 후 피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다. 휴대전화로 전파 피해를 받는다는 사람은 다 위장 피해자다. 라는 거다. 어이없었다. 나는 그때 휴대전화로 강제추행을 당하던 중이었는데 당시 몇 년간 블로그에 휴대전화 피해에 대해 엄청나게 글을 써댔던 때였다. 내가 하는 말을 모두 부정하는 거다. 가짜 진짜도 구별도 못하는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그렇게 심하게 건드리지는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은 모임을 가지고 모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도 가해자들이 놔둔다. 오히려 중심이 되어 싸울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고립시킨다. 피해자에게 오히려 누명을 쓰고 살아 억울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미지 범죄에 초점이 맞추어졌기에 피해자 모임에서도 이미지 범죄를 당해 가해자로 낙인이 찍힌 것 같았다. 솔직히 이런 피해를 겪고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굴곡 심하고 험한 산을 수도 없이 넘나드는 삶을 살았지만 피해를 빼면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한다. 이렇게 글을 통해 음성 파일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 건 몇 달 전부터 나가던 곳에서 영향을 받았다. 괜히 나간 것은 아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일반 시민의 모습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면이 있어 나간 집회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관철시키기 위해 함께 모여 시위를 하는 것을 보며 나도 내 삶의 변화를 위해 다시 시도하고 싶었다. 그동안 블로그나 트위터로 몇 년씩 내 심경과 내 상황을 올려보았지만 현실적인 내 삶은 변화도 없고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모든 걸 접었다.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땅, 내가 숨쉬고 있는 내 주변,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그런데 최근 시청에 나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다시 시도하게 되었다. 나는 이미지 범죄의 피해자다. 유튜브 내 글의 조회수도 굉장히 처참하다. 이미지 범죄의 피해자니까 하루에 100만이 들어와도 서너 명으로 조회수가 찍힐 거다. 이미지 범죄의 피해자니까. 피해자에게 누명 쓴 것도 이미지 범죄의 피해자니까. 내 삶도 누명 쓰고 왜곡된 것도 이미지 범죄의 피해자이니까. 시위에 참여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다. 탄핵되고 대통령이 바뀌면 이 집회는 없어지겠지. 이 집회가 전파 무기 가해자를 처벌하라. 지향성 에너지 무기 범죄를 조사하라. 이렇게 구호가 바뀌면 어떨까? 사람들이 이 범죄를 인식하고 이렇게 모여서 시위를 한다면 어떨까?